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자수 라이브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장선호고요. 저희는 오늘 KBO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야구공작소의 정세윤님 그리고 김선홍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올해 KBO 리그가 몇 년째이신지 아시나요? 82년도에 KBO 리그가 시작됐으니까 올해가 이제 횟수로 41번째 시즌이죠. 그렇죠. 이제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41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역사를 간직하고 팬들이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제도인 명예전당이라는 그 제도가 아직 KBO 리그에는 없는데요. 물론 몇 년 전부터 명예전당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정말 코앞까지 그 건립이 다가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이 명예전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KBO 리그 명예전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이미 명예전당이란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흔히 저희가 홀오페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예전당이 타 리그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얘기부터 조금 해보자면은 이제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뉴욕시 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약간 박물관 형식으로 이제 명예전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1936년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제 역사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된 그 선수들에 대한 자료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야구의 어떤 수많은 역사적 유산들을 이제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제 이 쿠퍼스타운으로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헌액이 됐던 5명이 이제 그 유명한 최초의 5인이죠. 타이콥, 호노스 와그너, 베이브 루스, 크리스트 매튜슨, 월터 존슨까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그냥 은퇴한 선수 모두가 이제 투표 대상으로 이제 올랐었는데 이제 현재는 10년 이상 MLB에서 활약을 했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선수에 한해서 이제 명예전당 자격이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미국은 뭐 야구 팬이라면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이 야자수 라이브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야구의 전당이라는 명칭으로 명예전당이 존재를 합니다. 네. 심지어 일본 프로야구가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뀐 게 1936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 일본 야구전당 같은 경우에는 1959년 그러니까 생긴 지도 꽤 오래됐고요. 네. 꽤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명예전당과 조금 비교가 있긴 한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KBO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명예전당 같은 경우에 별도의 박물관 시설을 따로 건립을 해서 이제 헌액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본 프로야구가 상징적으로 여기는 곳이 도쿄돔이잖아요. 그렇죠. 도쿄돔 내에 야구전당 박물관이 이제 MLB와 비슷하게 뭐 헌액자들의 동판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해두고 있는 형식으로 현재 야구 전당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KBO 리그를 살펴보기 앞서서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웃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축구도 K리그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명예전당이란 제도를 좀 도입을 했어요. 근데 뭐 메이저리그나 NPB처럼 박물관을 설립한 건 아니고 일단 이 제도를 먼저 실시를 하면서 5명의 그 은퇴 선수들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더 KBO도 속도를 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BO가 저희 이 명예전당 건립을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써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 그 타임라인을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KBO 명예전당 건립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꽤나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2005년 당시 이제 한국의 야구가 도입된 지 100주년을 맞이를 해서 기념해서 이제 명예전당 건립이 논의가 되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지금이랑 운영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되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KBO 30주년을 맞이했던 2011년 당시에
한 번 더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기장군에 야구장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명예의 전당 건립이 드디어 성사되는가 싶었으나 그렇죠. 2014년 당시에 건립 협약식에서 밝힌 계획으로는 원래는 2016년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제가 신입생이었던 2016년에 건립이 완료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정작 2016년에서 계획 수정이 되어서 2019년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또 이제 기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등의 문제로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는 올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네, 변경 계획이 드디어 이제 수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이 계획도 언제 또 변경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확실하게 뭐 이때 건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 KBO와 기장군에서 밝힌 계획으로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2026년부터는 미국에서 명예의 전당 헌액을 하는 것처럼 매년 헌액식 개최하는 목표를 한국 야구에서 이제 한국 야구의 역사적인 시설로 명예의 전당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이제라도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좀 아직까지 좀 완성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팬들한테 좀 홍보 같은 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지 그 전까지 사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지난 또 몇 년 동안 한국 야구에서 진행되어 온 각종 이벤트들이 좀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또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뭐 당장 이제 뭐 MLB의 싸이 영상, 뭐 NPB의 사하무라상을 뽑아서 만든 최동원 상만 하더라도 이게 앞서 두 상에 비해서 이 최동원 상의 존재감이 저는 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지난 시즌 최동원 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냐고 이제 한국 야구 팬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웅 씨 아시나요? 김광현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몰랐는데 저는. 네, 약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사 자체도 조금 KBO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사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KBO에서는 조금 최동원 상에 대해서는 네. 그닥 지원도 안 해주는 그런 식 약간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이 없는 쪽으로 알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상의 문제라고도 보여지는 건 뭐 북미 스포츠들은 그렇게 협회 또는 이제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서 보통 이런 시상식들을 다 주관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BO는 이제 골든글러브만 이렇게 맞아요. 주최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이런 최동원 상이나 별도의 시상식들은 이제 좀 후원사를 찾아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초청객들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시상식이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시즌이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되고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팬들이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최동원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일본 프로야구의 그 명구회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선구회도 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네. 뭐 2,000안타 이상 혹은 뭐 200승 이상 달성한 선수들한테 이제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시스템인데 뭐 예를 들면 최근 이제 2-3년 동안 뭐 김현수, 손아섭, 최정 이런 선수들이 이 선구회 자격을 충족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들이 선구회 자격을 충족했다라는 뭐 그런 관련 기사 같은 걸 전 하나도 찾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단체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조금 의문이고 앞으로 이제 명예전당만큼은 이제 이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로 감독분들 김인식 감독님이라든가 김성근 감독님들이 이런 감독님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편이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지만 세윤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 기준에 딱 충족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기자님들께서 또는 미디어에서 이런 걸 좀 그래도 릴리스를 해주면 보도를 해준다면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명예전당을 타임라인까지 살펴봤는데 그 명예전당 일단 건립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보이니까 네. 저희가 그럼 나름 이 건립이 된 이후에 매년 선정이 될 텐데 헌액자들이 이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헌액자를 선정하는 데 네. 있어서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네. 뭐 저희가 응원하는 팀에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면 정말 다 좋은데
그 명예에 걸맞는 기준에 따라 뽑혀야 대중들도 모두 동의를 할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헌액의 기준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벤치마킹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메이저리그를 좀 벤치마킹으로 삼되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투표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좀 있어요. 네. 그럼 메이저리그의 방식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메이저리그 제가 뭐 좀 MLB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 기자협회 소속의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한 좀 검증된 기자들로부터 이제 투표를 받아서 이제 헌액이 되는데 이때 투표에서 75% 이상의 득표를 기록을 해야지만 이제 명예전당 헌액이 가능합니다. 또 과반이 아니라 75%, 한 3분의 2 정도가 돼야 되네요. 네, 그리고 이때 또 만약에 5% 미만의 득표를 기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제 제도전의 기회가 박탈이 되고요. 이제 5% 이상의 득표를 기록을 할 시에는 이제 최대 10번까지, 그러니까 즉 10년 동안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그때 기자단 투표 이외에도 이제 명예전당이 헌액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로 베테랑 위원회 투표에 의해서 이제 입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서 시대위원회라고 이제 불리더라고요.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직 뭐 선수, 심판, 감독 이렇게 야구계 좀 원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명예 전당에 이제 입성하지 못했던 선수들에 이제 대해서 이제 좀 마지막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이 위원회가 이제 1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75% 이상을 넘겨야지만 이제 입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들 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그 전직 선수만 이제 입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감독, 단장, 커미셔너 같이 이제 야구계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 헌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득표를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실력적으로 이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게 전제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페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력 플러스 이제 도덕적, 사회적 명성이 이제 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들 위주로 이제 입성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MLB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인 피트 로즈 같은 경우에는 감독 시절에 이제 승부조작 도박에 이제 연루가 됐다 보니까 이 후보에도 애초에 못 올랐고요. 네. 또 뭐 우리가 다 아는 전무후무 업적을 세운 베리 본즈 또한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전과로 인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김병현 선수 옛날에 그 팀 동료였던 커트 실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범죄 전과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은퇴 이후에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명예 전당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약간 선수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활동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이 높은 메이저리그의 기준처럼 아무래도 KBO에도 좀 높은 기준이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KBO도 역사가 길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한국에 야구가 도입이 된 지 100년이 넘었고 뭐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는 벌써 41년째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레전드 선수들도 길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느 선수들이 그리고 어느 기준에 따라서 좀 선정이 돼야 될까요? 우선은 KBO 리그의 명예전당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40인 작년에 이제 뽑았던 40인 레전드처럼 좀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심지어 40위권 안에 못 들었던 이외에 이제 50위권까지의 선수들만 봐도 이호준, 김원영, 장성호 등등등 되게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한 번에 전부 다 헌액한다는 거는 조금 명예전당에 아무래도 조금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은 초반 기준은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래 은퇴 선수들과 과거 은퇴했던 레전드들의 투표를 한동안은 병행을 해서 이제 그가 한 번에 그냥 모든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역구 선거를 할 때처럼 뭐 국회의원, 지역구 그리고 구청장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표 용지를 한 5-5장씩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보통 지방선거 할 때는 어마무시한 네. 지방선거처럼 저희도 이제 몇 장은 이제 기자분들이 몇 장씩 가지고 들어가셔서 이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MLB의 첫 헌액 사례를 본따서 최초의 5인을 선발한 후에 이제 이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투표를 해서
명예의 전당 헌액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향후 몇 년간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병행하는 방식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눠둔 거는 80년대 활약 선수, 90년대 활약 선수, 00년대 활약 선수들별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좀 더 세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후보 자격 경우에는 뭐 대략 10년대 선수들 순으로 대략 한 5년 정도 투표를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방식처럼 은퇴한 지 5년이 된 선수들 중에서 10년 혹은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80년대 선수들, 80년대 활약했던 레전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실업야구에서 70년대 중반부터 선수 생활을 하시고 80년대에 넘어와서 활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최동원, 고 최동원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롯데 자이언츠가 실업야구 시절에도 맞습니다. 활약을 하셨었고 그리고 83년도부터 뭐 좀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KBO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초반 그러니까 뭐 82년, 84년부터 활약을 시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활약한 경우 후보 자격을 부여를 하는 방식. 제가 이제 7년이라는 기준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최동원 감독님과 장효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밖에 활약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약간 후보군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기간을 줘야 되고 이제 85년 정도부터는 대략적으로 10년 단위.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입단을 하셔가지고 프로 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때부터는 이제 10년 이상 활약한 선수들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활약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 순으로 그냥 쭉 나열을 해도 대략적으로 90년대부터 시작한 분들은 15년 이상은 활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년 이상으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선수들은 다 자격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리그의 방식도 차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한국 프로야구의 특성을 좀 반영한 그런 기준점을 마련을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80년대, 90년대, 뭐 이제 00년대 이후 이렇게 좀 10년 단위로 기준점을 나눈 다음에 그 시기마다 맞게 좀 자격을 부여를 해서 네. 심사를 하고 투표를 하는 방식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가고 뭐 또 메이저리그나 다른 리그들의 사례를 차용을 해서 그 이후에는 뭐 기자님들 투표도 받고 뭐 팬들 투표도 받고 이러면서 좀 선정을 해 나가면 좀 괜찮은 그런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저희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선정을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명예의 전당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선발을 할 5명의 헌액자, 최초의 헌액자 5명은 어느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작년에 선발이 됐던 50인, 40인에서 일단은 올스타 전에 초청 받으셨던 4분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인원들을 말씀드리면은 선동열, 최동원, 이만수, 이종범 그리고 이승엽.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KBO 리그에서 어떤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럼요. 어마무지한 들어서, 기록들을 네. 보유하신 분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0점대 방어율, 평균 자책점, 그리고 최동원 감독님은 한국 시리즈에서만 4승, 혼자 4승. 7연전 중에 뭐 7경기 다 나왔다고 네. 봐도 무방해서 이거는 이제 나올 수가 없다고 봐야 그럼요.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만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타자였고 또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첫 안타와 첫 타점 그리고 첫 홈런도 때렸던 분이죠. 그리고 이종범 감독님은
물론 지금은 이제 코치님입니다. 예, 네, 코치님이시죠. 이종범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정우 아빠로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대략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야구 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별명을 다 기억을 하실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종범 코치님이 막 84도로 하고 4할 도전을 하다가 이제 생고기 먹고 난리 났던 그 당시가 이제 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범 코치님도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이승엽 감독님은 뭐 56홈런 이미 너무나 큰 업적을 남겨놔서 그리고 그쵸. 가장 최근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네. 임팩트가 가장 강하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의 야구라는 그 역사 안에 네. 뭐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딱 이 다섯 분은 정말 누가 봐도 최초 헌액자가 될 만하다라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세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5분 다 동의하는데 전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네. 제 5분은 저는 일단 5분으로 박찬호, 선동열, 이승엽, 이만수 그리고 양준혁 이렇게 5명을 저는 좀 성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안 특급이라는 그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한국 야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스포츠계의 한 시대를 상징했던 인물인 만큼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야구 모르는 분들도 박찬호 이름 되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쵸. 뭐 네. 너무나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KBO에서 경력이 단 1년에 이제 불과하다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제 명예전당 설립 과정에서 기준을 뭐 KBO에서 몇 년 이상 뛴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상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 텐데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 무조건 실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이 호로 페임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봤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별 헌액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선동열 감독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였고 이제 스태티즈 기준으로 KBO 역대 통산 WR 1위입니다. 유일하게 말이 안 100을 넘기는 투수가 이제 선동열 말이 안 돼요. 선수고요. 다시는 깨질 수 없는 기록이지 않을까. 2위와 이 WR 차이가 20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WR이 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1위가 상징하는 바는 좀 남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특히 이제 일본에서 몇 년간 커리어를 보냈음에도 이 정도 기록을 세우신 거니까 뭐 KBO 한정으로 선동열보다 더 뛰어난 투수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기록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록들 뭐 이만수 감독님 했던 기록도 다신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쵸. 요 기록도 다신 나올 수 없는 기록이라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네, 넘사입니다. 넘사. 그냥 신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기록하는 선수들도 많이 기록해 한 200 초반 ERA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00 초반에 찍는데 혼자서 그 100단위 이상으로 차이가 나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투수에 이제 선동열이 있다면 타자에는 또 이제 이승엽 선수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승엽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무려 8년이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프로야구의 주요 타격 지표의 상당 부분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최다 홈런, 최다 루타, 뭐 최다 타점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일본 프로야구 성적이 조금 기대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뭐 KBO 한정으로 봤을 때 최초의 5인에 선정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활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제가 언급한 3명에 비해서 커리어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 3명이 뭐 어마어마했다는 의미지 뭐 이만수 감독님도 통산 야수 WR 탑10 안에 들 정도로 뭐 원년부터 활약했던 KBO를 대표하는 그 공격형 포수의 이제 시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수 때문에 좀 더 맞아요. 누적을 못 쌓았죠. 하지만 이만수 감독님은 또 이거 말고도 더 훨씬 맞습니다. 훌륭한 모습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선수 시절 훌륭한 활약은 이제 물론이고 이제 은퇴 이후에 보여주신 행보들이 정말 이제 그런 야구에 좀 귀감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야구 선수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후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라오스나 베트남 같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야구 발전을 위해서 몸소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선 활동들을 하셨었고 네. 이 페임이라는 단어에 정말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그 마지막 한 명을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동원, 이종범, 양준혁 이렇게 세 분을 두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양준혁 위원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임팩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최동원, 이종범 두 분에 비해서 양준혁 위원이 조금 밀린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종범 코치님과 양준혁 위원님을 비교하는 건 약간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양준혁 위원님을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뭐 타이틀 홀더도 사실 아니었고 그렇죠. 또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던 경험도 없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조금 두 분에 비해서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KBO 통산 야수 WR 전체 1위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팩트, 화려함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좀 꾸준히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낸 선수의 가치도 조금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양준혁 위원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저는 최초의 5인을 선발을 하는 거랑 별개로 아까 이제 뭐 특별 선발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국 야구에 좀 더 그런 되게 노고가 많으셨거나 어느 정도 업적을 세우셨던 분들이 KBO 제외를 하더라도 많잖아요.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사실 류현진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15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부족해지죠. 후보 자격을 받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먼저 떠올렸던 분이 이영민. 그러니까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셨던 이분은 좀 대단한 분이었던 거는 이제 야구도 하시면서 야구도 수준급으로 하셨고 축구는 또 감독을 하셨고 이런 분인데 물론 이제 사생활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분이 야구로서 좀 더 되게 엄청 잘하셔서 한국 야구의 위상을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야구였죠. 그렇죠. 조선 야구의 위상을 높이셨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영민과 그리고 일본에서 한 조선인으로서 절대 이름을 바꾸지 않고 활약을 하셨던 장훈 네. 감독님처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야구에 조금 되게 노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특별 선발로 최초의 5인과 함께 헌액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합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40주년으로 선발한 5분 이외로 오히려 그 5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기준에 해서 그러니까 KBO에 한정한 기준으로 선발이 됐던 5명이라면 그 이외에 특별 선발 5인 정도 해서 뭐 류현진 선수도 됐고 박찬호 선수도 있고 말씀해주신 다양한 선수들을 여기에 약간 포함을 해서 함께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했던 그 10인으로 묶어서 처음에 개관할 때 선정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말 명예의 전당에 어울릴 법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왔는데 이와 좀 더불어서 살펴보면 좋을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명예의 전당은 은퇴를 하신 후에 이제 헌액이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했던 선수들 얘기들을 살펴보면 현역 선수들은 없어요. 뭐 류현진 선수 정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예의 전당 이미 건립이 됐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기준 하에 이 6월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현역 선수들 중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그 거론이 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하는 선수들도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저는 뭐 대략 몇 명을 꼽아보자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방출 신화죠. 방출 신화를 좀 제대로 쓴 최영우 선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2002년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로서 신인으로 입단을 하셨는데 그 당시엔 좀 더 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을 못 받기도 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유망주로 지명이 되긴 했는데 포수로서 수비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청에 들어가시면서 그 당시 이제 방출 신분으로 들어가셨었는데 방출자 신분으로 경찰청에 입대를 해서 되게 엄청난 성적을 올리면서 또 삼성에서 오히려 방출자였던 최영우 선수에게 너 다시 오지 않을래? 다시 러브콜을 보냈죠.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대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거는 2008년 정도로 누적 스탯을 쌓는 것 자체는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승엽 감독님의 타점 기록에 딱 1개 남았어요. 어제까지 또 타점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기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이제 3개만 더 쌓으면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1,500타점 기록 작성을 하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자기의 모습을
되게 보여주면서 잘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 사실상 헌액은 확실해 보여요. 헌액은 확실해 보이고 이제 팀을 빨간 유니폼으로 할지 파란 유니폼으로 할지 네, 그거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선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영원한 대투수죠. 영원한 악령 에이스. 네. 대투수 양현종 선수도 지금 현재 누적 스탯 자체로도 명예의 전당 헌액이 확실한 선수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선수들 솔직히 양현종 선수가 물론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얘가 최고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양현종 선수 자체도 KBO 리그의 최고의 자원 에이스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2000이닝 투구한 현역 투수 중 한 명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누적 통산 3위의 이닝을 던지고 있고 통산 162승이고 아마 은퇴 시점까지는 플러스 알파로 뭐 대략 20-30승 이상 하지 않을까라는 네. 게 확실한데 명예의 전당에 양현종 선수가 헌액이 안 되면은 요거는 양현종 선수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헌액을 뭐 거부를 한다 그러면 KBO도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걸 만들어 그렇죠. 놓게 되는 거라서 양현종 선수도 저는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선수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아랑 SSG 랜더스 이제 두 팀이 좀 더 그런 레전드 선수들을 많이 나눠 가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이 유력이라고 보는 것보다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선수들인데 최정 선수. 최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 2005년 데뷔인데 아직도 홈런을 계속 치고 있어요. 아니 뭐 요즘도 요새도 계속 그냥- 툭 치면 툭 넘어가는. 그러니까 최정 선수는 진짜 가볍게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체 힘으로 넘겨버리는 네. 거고 대단하다는데 여튼 지금 홈런 기록 같은 경우에도 이승엽 감독의 기록에 점점 다가서고 있어서 사실 최정 선수가 한국 KBO 리그에서 통산 타점 1위에 등극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은퇴가 눈앞에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그렇죠. 최정 선수는 언제 은퇴할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 최영우 선수가 은퇴를 하는 시점 정도로 바라봐도 적어도 3-4년은 더 아직 네, 플레이 타임이 그렇죠. 남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기록상으로도 최정 선수가 현재 현역 야수 중에 WAR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80이 넘어가는. 거기에다 아마 올 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양준혁 위원의 WAR 기록도 넘어갈 예정이기도 하고요. 아하. 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최정 선수는 사실 뭐 전 확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헌액식에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말을 너무 못해서 어떤 인터뷰를 할지 좀 걱정되고 그 미리 누가 다음에 대본을 좀 써줘야겠네요. 대본을 봐도 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광현 선수인데 김광현 선수도 당연히 명예 전당 헌액자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거 같죠. 네. 아직까지는. 이게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음주 국가대표 경기 끝나고 이제 일본전이 끝나고 나서 속상해서 술 마셨다라는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많이 받긴 하고 있지만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서 계속 팀을 이끌어서 에이스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리고 또 경기를 나서면서 한국에게 3개의 트로피를 안긴 게 누굽니까? 저는 김광현 선수라고 당연히 말을 해요. 틀린 말이 그러다 없어요. 보니까, 틀린 네, 말은 없습니다. 네. 23년까지 물 15년 동안 국제대회 3번의 우승을 김광현 선수가 앞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음주 논란? 그래서 음주운전한 거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이면 솔직히 명예전당 당연히 잘리지만 근데 이건 야구 공작소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음주운전 아니고 그냥 음주 논란이기 때문에 음주를 했던 거 당연히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기록상으로도 그렇고 헌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4명의 선수, 최영우 선수, 양현종 선수, 그리고 최정, 김광현 네. 선수까지 총 4명의 선수를 언급해줬는데 제가 들었을 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헌액자가 될 것 같은 유력한 후보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세윤 씨는 그럼 어떤 선수들을 좀 생각이 나세요? 저도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아마 높은 확률로 양준혁 위원의 통산 더블레어 기록을 깰 최정 선수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전 약간 양준혁 선수랑 되게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뛰어난 누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간 저평가받는 약간 국가대표도 뽑히지 뭐 않고 타이틀홀더도 아니고 또 플레이 스타일도 조금 약간 저평가받기 좋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들이어가지고 근데 최영우 선수도 뭐 당연히 이제 실력 기록적으로 봤을 때 뭐 들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는 선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저는 또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안타제 쪽이 김현수 선수도 뭐 누적 지금 기록들을 보면은 아마 앞으로 한 3, 4년 더 뛰었을 때 뭐 충분히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돼야도 들어가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KBO에서 뭐 10년 이상 뛰어야 된다 이런 좀 보수적인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추신수 선수와 류현진 선수도 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커리어를 보유한 선수들이어서 뭐 이런 선수들 정도 내집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현역 선수들까지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현역 선수를 좀 살펴본 이유는 아무래도 뭐 20대, 30대 분들은 최근에 유입이 되신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레전드 선수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약간 현역 선수들 오늘 시점으로 약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어느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 제도 안에 헌액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아직까지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레전드들도 있고 은퇴한 뭐 지금 뭐 저희가 흔히 보고 있는 최강 야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박용택 선수라든지 이런 정말 엄청난 기록들, 엄청난 활약들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이름들이 거론이 될지가 정말 기대가 되고 빠르게 이 명예의 전당이 설립이 돼서 저희한테 문을 개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립되시면 방문하실 건가요? 좀 기장이라 멀긴 한데 그렇죠. 한번 야구 팬으로서 당연히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윤 씨도 방문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또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 할아버지 묘가 또 기장에 있으시면 저는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방문을 하면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꼭 야구 팬으로서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장이라는 곳에 이 박물관이 생긴다면 꼭 한번 방문해서 그들의 기록과 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물건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클립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꼭 나중에 설립이 됐을 때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또 방문을 해보시면 더 의미 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마련한 야자수 라이브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